전 국토가 아니 전 세계가 환경 이슈에 심각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없겠습니다만 네. 왜 특히 인천이 환경 이슈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천 지역에 총선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인천은 아파트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섬과 바다가 있는 해양 도시이기도 하고 접경 지역이기까지입니다. 네. 공장도 많고요. 발전소와 매립지, 공항 항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모두가 다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들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시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하나뿐인 지구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탄소 중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과연 이런 모든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인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관문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 처리하는 기능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이게 불가피했다 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거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은 참 어렵고 하나뿐인 지구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환경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환경 도시가 되어야만 탄소 중립 도시가 되어야만 하나뿐인 지구, 대한민국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에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천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서울, 경기, 광역지자체 세 군데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대체지 물색도 힘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매립 종료 기한 관련돼서도 다 말들이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매립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동안 어떠했느냐? 이 환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특히 도시에서 본다라고 하면 환경에 필요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거 처리 시설, 네. 그다음에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 이거 기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그동안 폭탄을 돌려왔다. 최근에는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과연 그래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특히 쓰레기 매립지 문제 같은 경우는 매립지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 문제, 네. 그중에서 특히 쓰레기 발생원 중에서 건설 폐기물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30년도 안 돼서 건물을 부시면 그게 폐기물이 되거든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산업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이 쓰레기 문제가 줄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네. 여기까지 좀 꼼꼼한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공장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데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의 여러 지역구 가운데 왜 특별히 서구를 주목을 하셨나 좀 궁금한데요. 인천은 쓰레기만 서울 거, 경기도 거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써야 되는 전기 대부분이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바로 인천 서구. 네. 서구에 보면은 신인천, 서인천, 인천 이 발전소들이 있어요. 네, 네. 해안가를 쭉 따라서. 네. 근데 이 해안가들은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 보면 해안가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를 뷰를 그렇죠. 바라본다는 건 되게 좋은 의미인데 인천의 해안은 이런 발전소들과 공장들이 막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뭔 얘기냐면 서구에서 환경 도시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발전소 문제,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발전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네. 언급을 하거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전소 문제가 바로 어디의 문제냐? 인천 서구의 문제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건드리기 굉장히 불편한 주제였을까요? 정치권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불편하죠. 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쓰레기 문제 하나도 누구도 내 집 앞에 소각장을, 내 집 앞에 선별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발전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줄여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어딘가에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발전소가 주민들의 삶의 위험 요소가 아닌
피해 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불가능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삶의 일부로 와닿게 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22대 국회에서는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현장을 갖고 있는 인천에서부터 고민을 해야지 그냥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한다고 될 문제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긴 어렵다 생각이 네. 듭니다. 육지 쓰레기도 문제인데 심각한 건 또 해양 쓰레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 고향이 돼야 될 곳이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새 고향 구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지도입니다. 구지도 말씀드리는 네.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 심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네. 쓰레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대로 네.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이 쓰레기 문제가 무인도에 네. 그 많은 쓰레기 쌓이는 근데 거기에 쓰레기를 보면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즉 어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도 많습니다. 인천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보통 비가 많이 내리면 장마철에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도 흘러든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장마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한강하구 강화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올리면 이 그물 속에 절반 이상이 비닐입니다. 평소에도 비닐이 물속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의 심각성은 우리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몰라요. 네. 다만 현장에서 조업하는 분들만 이 상황을 아는데 이 조업하는 분들은 당신께서 잡으신 이 물고기들이 품질에 이상이 있다라고 낙인이 찍힐까봐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입구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 네.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 또한 정치권의 몫이다. 왜? 강에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아직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환경부에서 강의 관리, 하천의 관리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디테일에서 결국에는 현장 상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외에도 또 어떤 현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 하면은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4대강 사업의 전초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죠. 네. 근데 이 아라뱃길을 두고 지금 또다시 서울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연결하는 배를 띄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지금 아라뱃길의 정답이냐, 아라뱃길이 꼭 필요한 거냐. 물론 환경단체라고 해서 그 이미 20km가 넘게 판 수로를 다시 메우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곳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배를 띄운다고 특히 유람선이나 여객선을 띄운다고 될 문제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주변 지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특히 양쪽 터미널 부지를 이게 무역항으로 됐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바꾸는 거는 해양수산부와 K워터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네. 이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주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지금은 보시면 양쪽 터미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여름철에 그 해변 그러니까 뭡니까 아라뱃길 수변에 잠깐 와서 텐트 그늘막에 와서 쉬고 가는 수준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 과연 그 물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능하냐. 전문가들은 이미 그건 어렵다라고 네. 이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또다시 정치권에선 배를 띄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거대 정당의 후보로 나서지 않고 왜 무소속으로 나서는지 궁금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물론 유력한 정당들에서 영입을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면 아마 구체적인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실 정치, 정당 정치의 벽이 높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2달 동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뭐냐면 모든 그 후보들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꼼꼼하게 그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좋은 유권자가
좋은 정치인을 발굴할 것이고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거다. 결국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좋은 정치인을 에게 투표하는 좋은 투표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천 서구에 도전장을 내신 장정고 한국섬재단 부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